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헌법재판소 그 평의 과정이 가장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세 가지 쟁점. 이것 때문에 그 상당히 격론이 벌어져서 평의가 늦어지고 있다. 어제요. 어제 최재 감사원장하고 이제 이창수 선고하고 나서 어제도 오후에 2시부터 계속 그 평의를 했고요. 오늘도 이제 또 평의를 하고요. 아마 주말에도 이게 모르겠어요. 날마다 평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법조계에서 일반적인 분석이요. 판결문에 우리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결론 내리고 어떻게 논거를 할지 거기에 이제 다수 견해, 소수 견해, 별개 의견 막 나오거든요. 여기 가장 지금 헌재에서 고민하고 있는 법률적인 3대 쟁점이 있다. 그렇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취재한 걸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게 판결문이 가장 헌법재판소가 골치 아픈 어떻게 이걸 결론 내리고 어떻게 그 논거를 제시해야 될지 즉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게 법조계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첫째는요. 첫째는 이제 바로 일사부재의 이걸 이게 써야 되거든요. 일사부재의입니다. 의. 일사부재리가 있고 일사부재의 이 말은 이게 동일한 회계에서 똑같은 안건 가지고 이게 한번 기각된 걸 또 이게 부결된 걸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도 누누이 말했지만 이게 한번 부결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똑같은 사유로 또 이게 또 표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매주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똑같은 징계 문제인데 우리가 징계도 한번 위원회 열어서 결론 내리면 거기서 끝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기업에서 징계하더라도 공무원들 징계할 때 봐요. 징계위원회 열어서 파면이다, 해임이다, 무혐의다 딱 한번 결정하면 거의 끝나죠. 인사 문제. 이걸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징계위원회를 또 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일사부재의 여기에 대해서 원래 국회법 해설서나 입법조사처 또 법조계에서는 야 이건 아니지 않냐. 노무현 대통령이 한 번 의결했고 박근혜도 한 번 했지. 그러면 이게 앞으로 대통령이 있으면 계속 될 때까지 기우제식으로 계속 표결이 되느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만연하게 대통령 측의 주장을 안 받아주면 그 논거를 내야 되잖아. 이 논거가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완전하게 동일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르다 사유가. 근데요, 이게요, 사유가 다르려면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탄핵 사유가 새롭게 놓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게 형법의 내라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한미일 공조는 우리 뺐잖아요. 오히려 이게 1차 의결 때 사유가 더 많고 2차 때는 이게 빠졌다고. 이 말은 이게 똑같은 사유지. 뭔가 이게 새로운 중대한 탄핵 사유가 놓은 게 없잖아요. 오히려 이게 축소됐잖아, 축소. 그러면 이게 왜 2번 의결이 될 때까지 하느냐. 이게 대해서 헌재가 국민을 납득시킬, 대통령 측을 납득시킬 논거를 내놔야 되는데 아무리 자료 찾아도 게 있나요? 이런 게 고민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게 의견 대립이 많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될 때까지 국회에서 똑같은 사유 가지고 똑같은 사유죠. 우리 축소했죠. 새로운 뭔가 사유가 놓은 게 없죠.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걸 될 때까지 하는 게 맞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게 안 되면 이게 각하거든요. 일사부재의 여기에 반하면 각하입니다. 각하. 이렇게 보는 법조인이 아주 많다. 자, 두 번째. 가장 헌재가 골머리 앓고 있는 게 뭐다? 바로 이게 형법상 내란죄를 처리한 거 이게 각하라고 하니까 이걸 자기 판결문에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 논리가 뭐냐 말이야. 제가 오늘 KBS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요게 공소장 변경하고 똑같잖아요. 소추 의견한 게 공소장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놈을 이게 기소할 때 절도를 했다고 기소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강도로 바꾸거나 또는 이게 폭행으로 바꾸거나 이건 이게 각하입니다. 각하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형법에 내란죄로 이게 소추했단 말이에요. 탄핵은. 근데 가가지고 내란죄 빼버리면요. 뭐 있냐고.
그냥 이게 예를 들어 계엄 요건이 아니다. 또는 이게 국무회의 안 거치다. 이게 내란은 아니잖아요. 계엄법에 규정 어깃해서 내란은 아니잖아요. 내란이라는 건 이게 그 국헌문란의 목적, 그 다음에 국가기관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폭동. 근데 국회 의결할 때는 무시무시하게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 내란의 우두머리로 의결했는데 헌재 가서는 이게 다 빠졌다고 통째로. 통째로 빠져나고 야 국무회의 거치냐? 그때 뭐 부서했니?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또 이게 포고령 일제히 정치활동 금지 이거는 모든 계엄에 우리 역대 16배 다 있는 거거든. 이게 하프회라는 게 대부분 판례야. 하프회라는 게. 왜? 정치활동 금지는 상징적 표현이지 이것 때문에 국회가 뭐 정치활동 못하거나 해제 요구 못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저번에 대법원 판례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이제 그 소추 통과될 때 그 의견 하고 이제 심판 대상이 완전히 본질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걸 기본적 사실 동일성, 요걸 알아가면 좋아요. 공장 변경의 한계는 기본적 사실 동일한 범위 내에서 뭐 약간 이게 적용법조나 또는 이게 제명 이런 걸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게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사실이 전혀 다르잖아요. 내란 사실하고 계엄법의 요건 어긴 거하고 틀리잖아요. 계엄법의 요건이 무슨 내란 됩니까? 어겼다 해서. 전혀 다르잖아요. 뭐 굳이 뭐 짜장면식 있는데 뭐 단무지밖에 없다 이런 비유를 떠나서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본질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 사실 동일성입니다. 우리 판례가 말하는. 이게 그럼 헌재가 답을 해야지. 이렇게 국회 의결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심판은 요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탄핵될 만한 그럼 이게 그 어떻게 논거를 제시할 거냐 말이야. 그게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요거는 오늘 YTN 보니까 뭐 박성배 YTN에서도 막 이야기 하던데 요 골머리 앓는 게 세 번째가요. 바로 이게 증거 문제인데 전부 이게 수사 기록을 다 이게 검찰했는데 제출받아서 국회 측에 주가지고 이게 다 제출된 증거거든요. 근데 헌재법 32조에는 명백하게 그 수사 기록 또는 재판 기록 소추 중인 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걸 대통령제이 강하게 문제 삼는데 이게 된다고 논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증거 능력에. 이게 골머리를 한다는 거야. 골머리를. 그 다음에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검사가 작성한 조서도 당사자가 동의 안 하면 못 쓴다는 거 있잖아요. 이걸 배제를 해야 되는데 그 배제할 이유가 뭐냐? 아니 탄핵 재판이 본질이 형사 재판하고 뭐가 다르길래 증거 법칙도 적용 안 하냐? 그러면 이게 대통령 탄핵이 애들 장난이냐? 야 동네 반장 탄핵하는 거냐? 동네 초등학생 반장 탄핵할 때도 이렇게는 안 할 거야. 이런 게 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게 골머리가 아프죠. 그러면 이게 뭐 판결문에 아이고 우리 헌재 규칙에 등본 원본이 안 될 때는 등본 받을 수 있습니다. 헌재 규칙에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럼 그 결정 찢어버려. 그 누가 납득해? 법률이 안 되는데 법률보다 헌재 규칙이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헌재 규칙 자체가 수사 중인 걸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헌재 규칙은 받을 수 있는 자료 중에서 원본이 안 될 때 등본 받을 이 뜻이잖아요. 그게 수사 기록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헌재 규칙이. 그렇게 판결문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이 하나하나 주장한 걸 조목조목 이 판결문에 반박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제 그 판결문 봐도 뭐 이게 예를 들어 탄핵권이 남용됐기 때문에 각합니다. 이러면 이게 탄핵 남용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체제 이런 거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당사자가 주장한 거, 그 다음에 국회가 소추 의견한 거, 요거는 답을 해줘야 돼요. 물론 이게 소추 의견에 빠져 있는 거는 답할 필요 없어. 그런 게 어제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소추할 때 있었던 그거는 이게 판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이게 국회 소추에 없는 거는 헌재와 가지고 새로 주장하면 그건 판단도 안 해줘요. 이거 이렇게 불고불리랍니다. 불고불리. 이 말은 이게 검사가 공장에 있는 것만 판단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소추 통과 의결에 있는 것만 판단해 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변호인단이 주장한 건 또 판단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대통령 측이 강하게 문제 삼고 있는 첫째 이거 왜 계속 기각된 걸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하느냐. 일사부재의 한 번 부결된 거 아니냐.
이거를 어떤 논리로 자기들이 할지. 그 다음에 그 특히 국회 소추하고 그 심판 대상이 완전히 본질이 달라진 거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자기들이 농구를 잡을지. 그 다음에 증거 능력이 제일 중요한데 왜? 이것 빼고 나면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증거 능력을 부여할지. 특히 법이 바뀌어버리는데 박근혜 설례도 이게 불법이지만 또 박근혜 대통령 설례하더라도 이게 2020년에 법 바뀐 건 또 어떡할 거냐 말이야. 어떡할 거냐. 이런 게 그 절차 문제. 이런 게 다 각하 사유거든요. 절차 문제가. 그러니까 실제 판단에 뭐 체포조가 있었냐, 국회를 봉쇄했냐, 끌어내렸냐, 이거 이전에 근본적인 절차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 공장도 공소기각이거든요. 공장 변기의 한계를 넘어버리면 공소기각입니다. 무죄, 유죄를 판단 안 해주거든요. 따라서 이게 아마 헌재가 그래서 지금 경론을 벌이고 있다. 아직도 이게 그 의견이 안 모아지고 왜? 판결문을 써줘야 되는데 논리가 내가 안 하면 이게 누가 승복하느냐고. 저도 이 세 가지가 특히 쟤부터 서정욱부터 납득을 시기 바란 말이야. 제가 납득이 돼야 뭐 승복합시다. 하지 뭐 제가 납득이 안 되면 이게 판결에 승복할 수 없잖아요. 납득이 돼야 승복하지. 무조건 승복하라. 승복 안 한다고 이게 승복이 됩니까? 자발적으로 승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들도 법을 잘 알거든요. 이제 국민들도 이게 준법조인입니다. 따라서 제 말은 이 3대 쟁점은 헌재가 명쾌하게 만약에 그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때는 불복이 올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때까지 최장기간 벌써 17일이 지나고 있잖아요. 최장기간이 도구하고 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법조계 일반적인 분석이고 그걸 떠나서 그 제가 듣고 있는 헌재에도 이게 가장 골머리 아프다. 이런 이야기니까 그 세 가지 쟁점 이걸 잘 한번 지켜보시면 되고 요게 납득이 안 되면 저는 절대 판결에 승부하지 않는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